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14번 절제 카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를 보면은요 1 더하기 4는 5로 이 카드는 5번의 교환 카드와 대응되는 카드입니다. 중립을 지키고 그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 이 카드의 키포인트인데요. 신성과 인성,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 육체와 정신,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에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으려는 카드로 해석됩니다. 이 카드에는 붉은 날개를 가진 천사가 보이는데요. 이 천사라는 존재 자체도 신과 인간의 그 중간계 존재입니다. 이 붉은 날개를 활짝 핀 이 금발의 천사가 황금잔 2개를 들고 무엇인가를 섞고 있죠. 그리고 그 천사의 머리에는 후광이 빛나고 이마 정중앙에는 금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연인 카드에도 나왔던 그 천사인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천사 미카엘을 얘기합니다. 천사는 눈을 감고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균형 그리고 이 컵의 흐름을 잘 맞추고 있는 듯하죠. 눈을 감고 있다는 뜻은 이 외부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을, 자기만의 균형을 잡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천사는 가슴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무늬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삼각형과 사각형은 신성과 인성, 신의 세계와 인간의 질서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사는 신과 인간의 조화를 다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 카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 황금잔입니다. 한쪽은 물, 다른 한쪽은 포도주인데요. 옛날에는 포도주의 그 산도와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라틴어의 템페라레에서 이 템퍼런스라는 영어가 기원했는데요. 이 말은 아직도 그 회화 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라고 이 물감과 석회를 섞어서 이 벽에 바르는 그 기법이 나오기 전에 템페라라는 기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대 기법인데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섞기 위해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조화로운 비율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맹맹한 포도주가 되고요. 물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독하고 산성이 강한 포도주가 됩니다. 천사는 이처럼 균형 있는 비율로 두 가지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섞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이 카드 그림도요. 이 구도가 양쪽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고 있죠. 천사는 발을 한쪽만 살짝 시냇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이게 풍덩 발을 담근 것도 아니고 아주 살짝 과하지 않게 조금만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요. 금사빠라는 말 있잖아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 질문이 이랬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발을 담가본다. 2번 세수를 해본다. 3번 당장 마신다. 4번 풍덩 뛰어든다. 이랬었는데요. 아마 이 카드는 그 1번의 답에 해당하는 듯 같습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즐겁거나 기뻐도 한 발 물러나서 절제하고 균형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천사가 발을 담근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 물로 시냇가의 붓꽃은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붓꽃은 고난 뒤의 희망인 무지개를 상징하는데요. 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는 탄생, 부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붓꽃은 영어로 하면 아이리스잖아요. 근데 그 아이리스에는 홍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오래된 예전의 관념과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어떤 탄생, 부활 이런 것들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이 붓꽃의 다른 한쪽에는 들판을 가로질러 설산을 향하는 길이 있고요. 설산의 하늘에는 황금색 왕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볼 때는 천사가 들고 있는 컵, 그리고 가슴에 있는 세모, 그 다음 황금 왕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전체적으로 욕구의 조절, 절제, 중용, 중도, 균형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이게 무조건적인 절제나 금욕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 안 돼,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하되 그 극단을 넘지 않고 절제를 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섣부른 행동이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고 해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대립이 생기면 유연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타로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본다면 바보가 그 충동적인 선을 넘어서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은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14번 절제 카드의 직관의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은 바로 균형입니다. 선을 넘지 말고 욕구와 욕망의 그 적절한 통제를 하면서 두 가지의 조합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창조와 부활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하고 분노 조절, 자기 성찰, 자기 반성, 배려, 그리고 조정 능력이 있는, 상대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순응하고 소통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욕망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속에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막 너무 버티고 참을성 있게 어떤 극단의 어떤 절제 또는 금욕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되면은 막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는 지나치게 적당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뭐 그냥 눈에 보이든 말든 그냥 슬렁슬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균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한번 그 외줄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줄타기를 보면은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또는 소심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찔끔찔끔하고 막 이도저도 못하고, 아니면 그 균형을 맞추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부동의 그냥 꼼짝도 않는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와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이 카드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일 때는 자기 반성이 있고 자기 통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강할 때도,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을 때도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죠. 자, 14번 카드의 연애를 보면은요, 이거는 사실 조금 뜨끔 미적지근한 관계 같죠?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거나 뭐 아니면 다정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요. 약간의 밀당이 있고, 그리고 양쪽이 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연애라는 건 사실 감정이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연애는 어떤 계산과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연애는 이 가슴과 감정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감정선을 넘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밀당도 티나지 않게 적당하게 재보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갈까 말까, 이게 발전을 할까 말까, 이렇게 약간의 마음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카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연애 상대자들한테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참고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썸일 때 이 카드가 나오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썸입니다. 이제 서로
막 확 빠져들지는 못하고 한번 연애를 해볼까 말까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냥 현재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뭐 새로운 인연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냥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헤어진 연인한테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은요, 아직은 그 인연이 끊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이 연애로 이제 다채롭게 해석이 되는데, 때로는 바람의 카드라고도 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양다리를 걸치면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쳐도 좀 티나지 않게 그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양다리를 잘 거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도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절제하면서 양쪽의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그 눈치를 잘 보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금전을 봤을 때는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아둥바둥 비등하게 벌어지는데요.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면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 당장의 성공은 없지만 버텨야 하느니라, 이런 카드인데요. 왜 뒤에 한건 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막 미치게 힘들지만 않으면 잘 버티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카드니까 좀 버텨야 한다는 뜻이고요. 단지 이 버텨야 할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변을 잘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에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잘 버텨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이직이나 이사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 균형을 맞추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문서 면에서도 이게 아까 연애에서 얘기했듯이 약간의 갈등이 내재돼 있는데 그거를 참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서를 해석할 때도 갈등이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건강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혈액순환, 뭐 수족냉증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카드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직업을 보자면 협상가 또는 무역, 포도주와 물을 희석하는 뭔가를 조합하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연금술사들이 이제 과학자가 되고 약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사 쪽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중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조정 판사, 협상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이 카드는 자기 절제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요.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서 그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카드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카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인관계도 괜찮고요. 유연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편안하게 분위기 유도를 잘 하고요. 유혹에 쉽사리 빠지지 않는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인 거죠. 참을성도 많고 주변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대하기도 하죠. 14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5번 악마 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